네, 저희가 아까 변수 출력된 부분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네, 그 출력되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뭐 제시카님, 제시카 그리고 구름 많음, 나는 소중하니까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 표시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플러스에서 출력했던 거를 이게 뭐라고? 백틱을 이용한 템플릿 리터럴. 템플릿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리터럴은 있는 그대로 그쪽에 출력시켜준다. 그리고 보관법으로 출력을 한다. 인터폴레이션으로 출력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변수다. 변수는 아무것도 안 싸고 있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싸고 있어. 네, 이 사이를 이렇게 열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를. 플러스 기호 없이, 따옴표 없이. 그렇게 우리가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한번 쓰면서 내려가 보죠. JS 오퍼레이터 밑에다가 주석 하나 달아주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랑 자, 표시 눈에 잘 들어오는 표시 하나 해주고요. 여기다가 JS의 연산자 과연 뭘까?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뭐 연산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연산자예요. 어떤 역할, 결과를 내기 위한 역할을 해주는 게 연산자. 그럼 먼저 써볼까? 연산자는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중간 처리 역할을 하는 게 연산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원래 정의라는 게 어려워. 뭔가 정의하려고 그러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해보시오. 그거 더 어렵죠. 남자에 대해서 정의해보시오. 쉽진 않아요. 남자는 뭐 수염이나 뭐 기타 등등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려워요. 정의란 건 원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자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중간 처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연산자인데, 그 연산자 중에 대표적인 연산자 하나 해볼까요? 1번 산술 연산자. 뭐 이거는 덧셈, 뺄셈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모르면 안 되는 사칙 연산. 사칙 연산. 네. 사칙 연산. 사칙 연산 기호는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트레이닝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부적격한 거예요. 다 알 것이다 이러면 또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쓸 거 아니야. 그죠? 더하기는 쉽고요. 더하기는 더하기고요. 빼기는 제가 지금 하는 건 그 어레인지 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이렇게 기본 얘기를 다 하고서 어려운 단계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냥 얘기하지 않는다. 빼기. 네, 여기까지 쉬워. 근데 여기서부터 이 PC로 수식을 안 써보셨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곱하기는 여기 8번에 Shift 누르고 별 표시하는 거 있죠? 우리가 CSS 할 때 모든 표시했던 게 이 별인데 아스테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요걸 곱하기 기호로 쓰죠? 곱하기. 네 번째 나누기는 슬래시 하시면 돼요. 네. 나누기 기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결과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더하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있죠. 더하기 연산에 대한 결과. 당연히 숫자 더하기 숫자는 숫자. 당연하지. 1 더하기는 2야. 근데 문자 더하기 숫자는 문자가 된다 이거죠. 그죠? 네, 문자. 네. 탐 플러스 2는 탐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자 더하기 문자. 위에서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다 더했죠. 문자 더하기 문자는 당연히 문자가 나오죠. 그런데 변수 더하기 변수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변수 값에 대한 더하기 연산을 하겠죠. 변수 값에 대한 더하기 연산. 네, 뭐 당연한 뭐 그냥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서쪽으로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쭉.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라서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자 빼기 문자가 돼요? 문자 곱하기 문자가 돼요? 문자 나누기 문자가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모두 숫자만 가능한 연산이다. 이 정도만 집어넣고 갑시다. 네. 숫자만 가능한 연산이다. 그러니까 더하기 얘기만 내가 더한 거야. 더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 셋을 만들어서 이렇게 더해서 쓸 때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는 별도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셋업을 좀 하고 갑시다. 뭐 똑같은 걸 하진 않아. 조금 다른 걸 내가 알려드릴 거야. 여기서 변수를 선언해서 쓸 건데 변수를 한 번만 선언해서 쭉 붙여 쓰는 방법이 있어요. 변수를 한 번만 선언하고 한꺼번에 할당하기. 바는 한 번만 써요. 바는 앞에 한 번만 그리고 쓰고 뒤에 콤마로 연결. 콤마로 연결. 당연히 끝에는 세미콜론. 한번 해볼게요. 바 문자로 하시고요. 변수 선언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F 선언했어. 여기다 500이라는 숫자를 넣을게요. 500 콤마 이렇게 콤마하고 뒤에다가 G는 5 네, 이러면 돼요. 세미콜론 이렇게 두 개 선언한 건데 이제 콤마에서 가면 더 가는 거예요. 콤마 H 이거 선언 한꺼번에 하고 할당까지 한 거예요. 12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번에 콤마 하면 여러 개를 파 어쩌고 중간에다 이렇게 쭉 쓸 필요 없이 그냥 파 해놓고 쭉 쓰면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그래서 I까지 한번 해볼까요? F, G, H, I까지는 2번. 숫자만 할당했어요? 이거 뭐 줄 맞춤 하면 커널비 하면 아마 줄 바꾸면 될걸 이렇게? 그러니까 콤마로 내려왔지. 바 한 번에 콤마. 자동 줄 바꿈 하시면 이렇게 줄 바꿈 해요 지금. 네, 이건 지금 제가 자동 줄 바꿈 한 거예요. 자, 우리 사칙 연산 여기 한번 그냥 찍어보고 갑시다. 산술 연산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도큐먼트 해볼까요? 도큐먼트 좀 라이트. 네. 화면에다 출력해 보겠다. 여기다가 뭘 한다? 백티 갈게요. 예, 쌍따옴표, 호따옴표로 물론 표시할 수도 있지만 백틱 2개 해주시고요. 끝에 세미콜론 미리 해놓을게요. 예, 처음에 길을 잘 들어요. 나중에 잘할 때 뭐 생략하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순간이 와. 그럴 땐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기본기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미콜론도 하고 자 백틱을 이렇게 엔터를 쳐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놔도 된다 그랬죠. 이 아래다가 이렇게. 네, 저는 멋있게 써볼래. 여기서부터는요 그냥 1 산술 연산자 이렇게 쓸게요. 화면에 나올 거야. ER 태그 써야 되겠지? ER. 그냥 줄바꿈 되지 않았죠? 아까 우리가 저기 W3 스쿨스 가서 봤잖아. 그죠? 그냥 줄바꿈 되진 않아요. 이게 HTML이 먹는 애기 때문에 document.write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500 더하기 5 곱하기 기호는 디귿 한자 하시면 돼요. 디귿 한자 곱하기 기호는 7번.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내세요. 12. 나누기 기호는 디귿 한자. 그러면 여기 수학 기호가 있어요. 8번. 이거는 진짜 계산해주는 애는 아니잖아.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퀄. 원래 이퀄 기호도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건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제 계산을 시키는 거지. 달러 인터폴레이션. 네. 인터폴레이션 해주시고요. 다음 주자를 위해서 BR 태그를 뒤에다 하나 써주겠습니다. 다음 주자. BR 태그. 여기에다가 쓰셔야죠. 여기 보면 F가 50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F 더하기 G 곱하기 H 나누기 뒤에 왜 아무것도 안 썼어? 2구나 2. 2를 빼먹었어. 2. 그러면 여기 I. 변수로만 쓰세요. 변수로만 사칙 연산을 한 거지.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죠. 원래 사칙 연산에서 가로가 없으면 가로 없으면 먼저 계산한 결과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네. 그래서 F 더하기 G 곱하기 H 나누기 2 여기 보면은 실제로 여기 변수를 썼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에. 산술 연산자 한번 화면에 찍어보고 지나간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저는 중간 푸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혹시 새로 고치시고 지금 저랑 얘기하신다기보단 저는 중간에 통역해 드리는 거야. 여러분하고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브라우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혼자 가만히 지금 이렇게 앉아서 뭐 방이든지 어디든지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겠지만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 브라우저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브라우저랑 얘기를 더 많은 시간을 한 사람이. 원래 그 뭐지? 그 공군 비행기 파일럿 되는 것도 아무나 못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파일럿 그 훈련 시간 뭐 1000시간 비행을 했어요. 2000시간 비행했어요. 뭐 10,000시간 비행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관으로 와서 가르쳐 주죠. 저는 비행 시간이 많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브라우저하고 대화를 더 오랫동안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대화 시간을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화가 잘 되셨는지요? 브라우저하고 꼭 이거 꼭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산술 연산자 글씨가 너무 작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글씨를 조금 키워줄게. 전체적으로. 내가 전체 글씨를 어디다 키웠지? 사이즈를 똑같이 맞출게. 여기 스크립트 바로 밑에다가요.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스타일 시트 바디 H1은 별도로 또 이렇게 적으세요. 둘 다 똑같은 크기로 나오게 할게요. 폰트 사이즈 32 폰트 웨이트 볼드 얘가 원래 32인가? 바디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나오죠. 아니다. H1까지 이제 똑같이 나오는구나. H1까지. 그래야 똑같이 나와요. 산술 연산자. 너무 막 컸다 작았다 하면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32로 맞출게요. 바디 콤마 H1으로 맞춰주세요. 네, 브라우저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좀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좀 당겨서 볼게요. 다 똑같이 나오죠? 산술 연산자. 530 나와? 530 나오죠? 이거는 수식을 이렇게 보이게 한 거고 실제 계산은 이걸로 한 거지 이걸로. 네. 실제 변수에다 계산한 거고요. 자, 때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 1번, 2번 정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이제 2번 나머지 연산자이거든요. 나머지 연산자.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연산자이거든요. 특이한 연산자로 하는 건 여기까지야. 더 있지도 않아요. 자, 뽑아주시고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2번. 나머지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는요 이렇게 퍼센트라고 써요. 네. 뭐 써볼 기회가 없었으면 모르는 거지. 압수 퍼센트 뒷수. 그럼 나머지가 나와요. 나누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압수 퍼센트 뒷수를 하면은 압수에서 뒷수를 나눈 나머지. 나는 나머지. 네, 이건 특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체크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어디다 쓰냐 이런 거. 짝수 홀수 구분할 때 써요. 짝수 페이지에선 이렇게 디자인 나오고 홀수 페이지에선 저렇게 디자인 나오라고 할 때 써요.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있으면 숫자 퍼센트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죠. 뭐 이런 경우에 사용한다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 뭐 이런 경우에 나머지 연산자 쓴다. 자, 그래서 화면에 한번 찍어보고 갑시다. 이것도 document.write. document. 이건 뭐 이제 많이 찍어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백틱 해주시고. 엔터 쳐서 안에다가 2번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해도 나오나? 안 된다, 안 된다. BR 태그 쓰시고요. 맨 끝에다가 줄바꿈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2% 5 12를 5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 달러 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 여기다 출력시켜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12 나누기 5는 그냥 하나 여기다 12 나누기 5 해도 나와요 물론. 근데 여기 변수에 12하고 5가 있잖아. 이거 12 H 퍼센트 G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H 퍼센트 G. 아, 이것도 변수 처리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12 나누기 5를 굳이 썼지? 이거 변수 처리하면 되잖아.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달러 보관법으로 여기다 H 따로 쓰고 퍼센트는 문자고, 그지? 내가 뭐 숫자를 굳이 읽어볼 필요가 뭐 있어? 숫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지? 달러 이렇게 그 자리에다가 쓰면 되잖아. G. 그래서 실제로 계산은 H%G를 시키는 거죠. 이 결과에 나오라. 이렇게 써야 오리지널이지 이게. 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위에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지 이것도 그렇게 해봐.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달러 자리 안에 F 더하기 이 자리에다가 전부 그 들어가는 열을 써주시라고요. 변수를 뿌려주세요. G 곱하기 이게 어려울 수 있다니까 처음에. 근데 일부러 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비를 못 넣으면 뒤에 것도 어려운 거야. 요게 조금 편안해져야 뒤에 게 편안해져요. 네. 근데 뭐 한 번에 되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H 퍼센트는 요 자리에만 출력한다. 보관법. 사이에다가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오리지널이지. 기호만 따로 문자 데이터가 나가는 거고 요 달러 중괄호 한 요 인터폴레이션 요 구간에는 네, 그 문자에 담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죠. 연산을 한 게 나오던가. 산술 연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연산자나 마찬가지고 나머지 연산자 뒤쪽에는 BR 태그 하나만 써주세요. 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BR 태그를 하나 쓰고 끝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 확인. 그지? 산술 연산자. 쫙 나오잖아. 나머지 연산자. 그럼 뭐 띄어쓰기 이런 것도 되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건 안 돼. 이건 HTML상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많이 해도 띄어쓰기가 여러 줄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mbsp 세미콜론으로 해가지고 특수 문자로 빈 칸을 넣어주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숫자 바꾸면 바뀔 거 아니야, 그지?
500을 100으로 해주면 100으로 바뀌고, 그지?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거지. 여기에 들어온 숫자에 따라서 계산이 얼마든지 바뀐다. 잘 봐주세요. 네, 가만히 잘 봐주세요. 이거는 미친 듯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보고 이게 소금이고 이거 설탕인지 알고 음식에다 넣어야죠. 네. 소금 설탕 헷갈리면 큰일 나지. 네. 그래서 잘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넣은 거는 푸시 한번 했어요. 네. 지금 제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아마 낯설지, 당연히 낯설죠. 이런 방식으로 안 써왔으면 낯선 겁니다. 누구나. 자, 나머지 연산자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진짜 연산자의 출발점에 여러분들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 네. 3번부터가 진짜야. 1번, 2번은 그냥 몰라도 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애들이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냥 알 수도 있어요. 네, 안 해도 돼. 이런. 그런데 이제 기본기니까 밟고 지나가는 거고요. 중요한 건 3번이야. 여기서부터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에요. 3번부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3번을 또 눈에 띄게 표시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네. 자, 뭐냐? 3번. 비교 연산자. 이거야.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이게 뭐냐? 두 가지 값을 비교를 해요. 두 가지 값을 비교하여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결과값을 얻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니까. 나 과장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의 시작은 여기야. 비교 연산자부터 프로그래밍의 시작이에요. 왜 true, false가 나올까? 그거 잘 고민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여기를 잘 이해하시면 뒤에 부분이 탄력을 받는데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연산자인가 보다. 누구나 다 하는 거, 책 봐도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 왜 받으세요? 비교 연산자. 프로그래밍의 시작. 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 1번. 비교 연산자는요. 비교하는 거야.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하면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크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초과는 그 값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초과. 그 다음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걸 잘 보시라고. 미만. 포함이 안 되는 값이죠, 이것도. 근데 포함되는 값을 표현하면 어떻게 돼?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3번은 그거예요.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거나 크다 이러시면 안 돼요. 크다 작다를 먼저 딱 얘기한 다음에 같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크거나 같다. 요 얘기고요. 이건 포함이 되니까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상.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야.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거 같다는 기호는 반드시 붙여 쓰셔야 돼요. 네, 요 부분은 붙여 써야 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기호라고 할 수가 없어. 붙여 쓰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작거나 같다. 이거는 미만이 아니라 이하 포함되는 값.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당연한 얘기. 자, 그리고 우리가 이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같다는 건 뭐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같은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5번. 같다. 는을 두 개 하면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호가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호를 이퀄을 하나 더 붙여야 양쪽을 비교해서 같다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판단을 해준다고. 동등 비교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1과 는는 꽃다운표로 1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뭐지? 숫자 1과 문자 1은 같냐? 이거죠? 네. 이거의 결과는 몰라. 좀 이따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랑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누군가 뭐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사람이 깜짝 놀래요. 네. 같지 않아. 틀렸어. 이러면 깜짝 놀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표가 붙으면 같지 않은 거야. 깜짝 놀래요. 6번 느낌표 하나 하시고 이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표 이퀄. 그러면 요거는 같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같지 않다. 요것도 동등 비교. 동등 비교해서 같지 않다. 동등. 양쪽을 동등하게 비교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봤더니 이퀄을 3개 하는 분이 있어.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짜지? 나는 2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넨넨넨 이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잘 짰다고 칭찬받아요. 왜 그러지? 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요. 같다. 그런데 동등 비교예요. 이것도 동등 비교인데 이거는 형까지 비교예요. 그래서 이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형까지 비교. 문자형이냐 숫자형이냐 불린형이냐 형까지 비교해요. 양쪽을. 그래서 위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그럼 는을 하나 더 붙이면은 이건 과연 true일까요? 요거를 밑에서 답을 얻어봅시다. 네. 는는 1과 1이 같냐? 이거 문자형 1과. 그래서 뭐 예상은 좀 되시죠? 벌써 말 속에 답이 있다 하잖아. 그 다음에 같지 않다. 역시 같지 않다도 not 하나 붙이고 는는. 네, 는는 중에 이퀄이 하나 느낌표로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not 는는. 요거예요, 요거. not 는는. 너무 작게 느껴져서 지금 제가 좀 땡겼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땡겨지더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같지 않다. 다 있어요. 이제 없어요. 더 할 게 없어요. 물론 이거 말고 그 비교 연산하는 건 더 있는데 정말 많이 쓰는 거 딱 알아야 될 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이거예요. 같지 않다. 동등 비교. 형까지 비교. 네. 자동관상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프로그래밍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음 한자 6번 이렇게 놓고요. 주의사항. 뭐가 주의사항이지? 비교 연산자의 결과로 반드시 true와 false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이 결과로 true나 false가 나온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true나 false가 뭘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죠? 네, 물음표 꽝이에요 지금. 네. true와 false.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가르쳐 준다고 막 앞에서 코딩하죠. 그 백날 따랐어도 true와 false의 의미를 모르면요 프로그램 짜도 다시 리턴 다시 자기 다시 되돌아와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지금 여기에 출발점을 제가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네. 자, 과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찍어봅시다. 이제 뭐 찍어보면 느낌 오실 거예요. 자, 보세요. document.write 밑에서 바로 찍어봅니다. document.write 영어로 안 바뀌지? document.write 네. 네,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안에서 백틱을 딱 해주세요. 백틱 안에다가 엔터 치고 편안하게 들어가 주세요. 아이고. 소가로하고 안에 백틱 했어요. 다운표 대신에. 네, 저희가 이거 그 템플릿 리터럴 쓰려고요. 네, 한 칸을 더 띄고 할까?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요. 3번
비교 연산자 BR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1 이거의 결과는 이렇게 1 넣는 꽃다운표 1의 결과는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거예요. 달러 여기 리터럴 1 넣는 꽃다운표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저기 나오는데 과연 저 자리에 무엇이 나올까요? 두구두구두구야 이거. 이렇게 쓴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의 출발점이에요. 트루 폴스 가리는 것부터 프로그래밍은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숨을 한 200번 300번 쉬고 가더라도 이거는 인식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막 짜셨죠 자 다음 자 우리가 벌써 여기까지 했네요. 이렇게 혼자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봅니다 띠 비교 연산자 보세요. 연상자라고 그랬네. 연산자 이게 열어놓은 상자인가요? 연산자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1 넣는 1 true true 나오는데 이 자리에 true가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true 이거는 문자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가 판단한 것을 화면에다 찍은 거예요. 난 이건 true라고 봅니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BR 태그 뒤에다 하나 써주고 복사를 할게요. 화면에 출력해야 되니까 이런 태그는 쓰는 거예요. 자, Alt, Shift 방향키 아래. 여기에다가 는을 하나 더 추가하세요. 는 실제로 는. 이거의 결과는 오이시엠교 잘 나오는가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나와요? false래. 아니라고 본대요, 컴퓨터는. 이 결과가 false. 그러니까 진리값이라고 그러죠, 이거를요. 참과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 건 참, 맞다. 밑에 건 거짓,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판단을 얘가 해줘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는은 형까지 비교하거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값만 비교하고요. 밑에 있는 건 이거하고 이게 무슨 형인지까지 봐요. 근데 이게 문자형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문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틀리니까 틀리다고 나오죠. 형까지 다 비교해서 완벽하게 맞아야 true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짤 때요. 는보다는 는을 쓸 것을 권고합니다. 네, 그렇게 코딩을 하라고 보통 권고를 해요. 그래서 저도 프로젝트를 엄격한 코딩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스트릭트라는 키워드를 쓰는 그 코딩 기법이 있어요. 그것도 에크마 스크립트에서 나온 건데 5 버전에서부터 나왔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코딩을 위에다가 그 글자만 써놓으면 밑에서는 코딩을 다 이렇게 해야 돼. 는 쓰면 안 되고 는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써볼게요. 이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코딩하러 가야지. 그리고 여기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가 10보다 크다나 이렇게 쓰고 싶거든요. 의 결과는 실제로 여기다가 진짜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5가 숫자 진짜 써봐요. 5가 10보다 커. 이렇게 하나 쓰시고. 네. 근데 앞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나와? 잘? 이 꺽쇠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다 꺽쇠인데 여기? BR 태그에도 꺽쇠 썼는데 나? 여기서는 아주 잘 나온 걸로 보이는데 원래 여기다가 쓰실 때 이런 꺽쇠는 특수 문자로 쓰면 모르겠는데 일반 꺽쇠랑 똑같은 꺽쇠를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M% 뭐뭐보다 크다. greater than 세미콜론 이렇게 특수 문자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꺽쇠 문자 밑에다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꺽쇠 특수 문자. 그래서 이게 크다. 그러면 크다. %gt 세미콜론. 그리고 작다. 적다는 %lt 세미콜론. GT는 greater than 이런 뜻이에요. 보다 크다. greater than. 이건 less than. less than. 뭐뭐보다. 비교할 때 THAN 쓰잖아. 뭐뭐보다. than. greater than에서 GT, less than에서 LT 해가지고 GT, LT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꺽쇠 문자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네, 5가 10보다 크다의 결과는 이렇게 false. 틀렸다고 나오잖아. 우리가 딱 봤을 때도 5가 10보다 안 크잖아. 그지? 틀렸잖아. 그럼 얘가 false라고 대답한다고. 근데 반대로 얘가 반대로 쓰면은 true가 나오겠지. 여기만 바꿔보면. 실제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true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true, false가 나온다는 거 꼭 인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두 값을 비교한다는 것도 꼭 인지해 주세요. 한 번에 두 값밖에 비교를 못 해요. 이거를 엮어가지고 여러 값을 비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두 개씩 딱 비교해요. 두 개씩. 얘하고 얘하고 어때? 얘하고 얘하고 어때? 이렇게 비교해요. 오케이. 이래 놓고 3번부터가 이제 비교 연산자가 시작이고요. 자, 이제 4번. 그 다음에 4번. 1번까지밖에 없어요. 4번. 점점 프로그래밍스러운 애들이 점점 나올 거야, 이제. 3번, 4번.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뭘 대입한다고? 뭐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대입. 기존 값을 연산을 중첩시키는 연산. 중첩시켜요. 네. 플러스를 계속 기존 값에다가 또 더하고 빼면 계속 기존 값에서 빼고 기존 값에서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값에다가 연산을 중첩시키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기존 값 없어지면 안 돼. 거기에다 계속 더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써요. 플러스 이퀄 기호를 붙였어요. 기호 붙였어서 나오는 거 또 나왔습니다.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 다음에 이거는 기존 값에 더한다. 요거 하나만 쓰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기존 값에 더함. 예컨대 밑에 얘도 하나만 딱 아시면 돼요. A라는 변수가 있는데 플러스 이퀄 5라고 쓰시면 기존 값에 요거와 같은 것은 A 이퀄 기존 A 플러스 5라고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5 플러스 이퀄 5 이렇게 A 플러스 이퀄 5라고 딱 쓰면 무슨 그 암호같이 썼지 되게 짧게 찌로 썼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거를 5개를 만들어 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 사칙 연산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사칙 연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나머지 연산자까지 했죠? 그것까지 하면 5개. 그래서 이 플러스 기호 하나 딱 잡으시고 컨트롤 D 하시고 컨트롤 DD 하시면 되겠지? 플러스 있는 데만 이렇게 잡혀 있죠? 거기만 마이너스 기호를 넣으시면 한 번에 마이너스 바뀌지. 그래서 기존 값에 뺨 기존 값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계속 연산하는 거예요. 뺨 기존 값에 뺨.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더하기 잡고 곱하기 나와야지 이제. 컨트롤 DD. 같은 애를 내려가면서 잡는 거죠. 컨트롤 D는 굉장히 유용한 키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듯이 쓰잖아, 진짜. 밥 먹듯이. 곱하기는 별로 바꿔요. 별 이퀄. 그죠?
아스테리스크 이퀄. 그러면은 기존 값의 곱함. 네. 3번은 곱하기. 나누기는 더하기 또 잡아요. 컨트롤 D. 슬래시 하시면 나누기예요. 네, 기존 값의 나눔. 네. 4칙 연산 끝났잖아. 1, 2, 3, 4.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 그게 남았잖아요. 퍼센트 아까 배운 거. 나눔값 앞에 값에서 D 값을 나눈 나머지. 컨트롤 DD. 퍼센트 기호를 넣으세요. 이런 게 무한히 나오냐? 아니라니까. 없어요. 더 이상 없어. 내가 이런 게 막 한 20개 30개 나온다 그러면 안 해.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안 해. 근데 몇 개 가지고 쓴단 말이죠. 이렇게 몇 개 가지고 써요. 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나? 어떤 그런 것 같던데 더하기. 어쨌든 옛날부터 배운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했을 때 많이 그 에러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호를 쓰는 방법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나와. 미음 한자 6번 매우 중요하다 표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죠? 플러스 이퀄 이런 식으로 쓰는데 대입 연산자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플러스 이퀄 문자도 쓰니까 대입 연산자는 붙여서 사용할 때 이거를 띄워놓고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플러스 한 칸 띄고 이퀄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거는 당연히 에러 나요. 근데 플러스 띄고 이퀄은 안 된다고요. 붙여 쓰셔야 돼요. 이게 하나의 기호예요. 붙여서 쓰시면. 기존 값에 더함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 이퀄. 기존 값에 더함.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기존 값에 이런 얘기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면요 대입 연산자가 되겠고요. 대입 연산자 또 우리 여기에다가 아주 실제로 쓰일 만한 네 그런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잘 쓰던 말이 여기 있었거든요. 변수를 하나 넣어볼게요. txt 변수에다가 이런 걸 담아볼게요. 아이고 여기다 왜 쓰나? txt는 이렇게 써야지. 네. 여기다가 무궁화꽃이 저는 이거 10년 전부터 했었어요. 무궁화꽃이 얘기는 드라마가 떠서 그렇지.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무궁화꽃 지금 뒤에 피었습니다가 있거든. 그 말을 이제 여기 무궁화꽃이 딱 해놓고 자 대입 연산자 이제 찍어볼 겁니다. 무궁화꽃을 먼저 찍어볼게요. document.write right 백틱 해주시고요. 백틱에 익숙해지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백틱 여기다가 써봅니다. 얘도 한 칸 더 떨어지게 BRT가 앞에 쓰고 갈게요. 4번 대입 연산자 ER 1에 놓고 밑에다가 무궁화꽃이를 출력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보관법으로 txt interpolation er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무궁화꽃이가 출력되겠죠? 네. 무궁화꽃이 그리고요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밑에 쪽에다 네. 복사 그래 놓고 대입 연산자 요 한 줄을 지워요. 컨식 K 한 줄 삭제. 그러면 밑에 요것만 계속 txt만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피었습니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txt에다가 그냥 내가 이퀄에서 피었습니다 쓰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피었습니다. 이렇게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이제 여기다 찍는데
그냥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줄에 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무궁화 꽃이라고 넣고 선언과 함께 할당. 그다음에 대입 연산자에서 찍었고요. 피었습니다 넣고 찍었어요. 그럼 무궁화 꽃이는 어디 갔냐 이거지. 위에서 찍었으니까 위에 줄에는 나오지만 확인해 볼까요? 봐봐. 대입 연산자. 무궁화 꽃이. 앞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기호만 하나 더 플러스 더 넣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플러스 이퀄이라고만 요거만 바꾸세요. 플러스 이퀄 요 기호만 바꾼 거야 지금. 기호만 바꾸세요 이렇게 살짝. 그러면 내 얘기가 달라져. 얘기가 전혀 달라져. 얘기가 완전 달라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나오잖아. 기존 값을 살려서 나온다고요. 이렇게 뒤에 것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플러스 이퀄 했어요. 되겠지. 근데 이제 이 더하기 플러스 이퀄은 이제 문자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많이 쓰이고요. 숫자는 당연히 되고. 숫자 데이터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 바로 밑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고요. 넘 여기다가 5를 넣고 몇 개 피었습니다 라고 여기다 일단 해보세요. txt 플러스 이퀄 넘 플러스 개 피었습니다. 몇 개 피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넘이 여기 들어가니까 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5개 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퀄을 하면은 기존 값에 100을 곱하는 거. 요까지만 찍어보고 끝낼게요. 기존 값에 100을 곱함. 100을 곱함. 어떻게 곱해요? 넘에다가 별 이퀄 곱하기 이퀄이죠. 별 이퀄 100 이러면 기존 값에 100을 곱해서 밑에서 넘게 피었습니다. 그러면 5개가 아니라 500개라고 나오겠지. 여기 보세요. 500개, 무궁화 꽃이 500개 피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값을 살리는 게 요거다. 대입 연산자다. 여기까지 체크합니다. 네. 대입 연산자까지 체크해 주세요. 좀 전에 제가 여기 무궁화 꽃이라는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데이터를 대입 연산자로 처음에 일단 찍어보고 무궁화 꽃이만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변수 하나 더 넣고 숫자 5에다가 기존 값을 곱하기 100을 해. 그래가지고 기존 값 살려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 합쳐서 넘 플러스 개 플러스 이퀄해서 기존 값을 계속 넣는 거예요. 기존 값을 플러스 이퀄. 여기서 피었습니다까지. 그래서 500개 피었습니다가 나왔죠. 이렇게. 무궁화 꽃이만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무궁화 꽃이 500개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대입 연산자예요. 이게 기존 값에 대입한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가 무슨 연산자가 더 있냐면 증감 연산자랑 증가 감소시키는 연산자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연산자예요. 지금 남아있는 연산자들은 다 중요한 연산자들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 예, 이렇게 2개만 비교하는데 값을 여러 개 비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게 논리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연산자 파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일 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오전 시간에 쭉 하니까 나머지 연산자를 다 하고 내일 이 부분을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갈 수 있겠지? 설마? 네. 그래서 이제 제어문에 들어가면 비로소 프로그램 짜는 느낌이 딱 올라와요. 맞아. 이 프로그램이야, 이게. 그 느낌이 딱 옵니다. 그래서 연산자 편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할게요. 이걸 다 하면 오늘
지쳐서 안 돼. 쓰러져. 안 돼. 그래서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CGV로 어제 레이아웃만 넣었는데, 그 얘기도 하고요. CGV로 넘어가서 좀 코딩을 좀 얹어보고 갈게요. 네. 그리고 거기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하니까요. 일단은, 연산자는, 변수와 연산자, 앞편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